안녕하세요, 트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 그 중에서도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닥속닥 시 이야기라고 쌤이 써놨는데요.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속닥속닥 전해주는 시 한 편 들려드릴게요. 용혜연 시인의 봄이야 라는 시예요. 아주 속닥속닥 읽어야 하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볼게요. 봄이야, 용혜원. 봄이야, 만나야지. 바람 불어 꽃잎을 달아주는데 너의 가슴에 무슨 꽃 피워줄까? 봄이야, 사랑해야지. 춤추듯 푸른 들판이 펼쳐지는데 목련은 누가 다가와 가슴 살짝 열고 밝게 웃을까? 봄이야, 시작해야지. 담장에선 개나리꽃이 제잘거리는데 두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꽃 피워야지. 자, 이 시는 어떤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봄이 돼서 꽃잎도 하나 둘 피어나고 또 목련도 피고 푸른 들판도 펼쳐지고 개나리꽃이 뽕긋뽕긋 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봄이 되어서 이제 겨우내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봄에 대해서 유병록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아무 다짐도 하지 않기로 해요. 유병록. 우리 이번 봄에는 비장해지지 않기로 해요. 처음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 다짐도 하지 말아요. 서랍을 열면 거기 얼마나 많은 다짐이 들어있겠어요.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해요. 앞날에 대해 침묵해요. 작은 약속도 하지 말아요. 겨울이 와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물어보지 않기로 해요. 봄을 반성하지 않기로 해요. 이거 아빠 거예요? 봄이에요. 내가 그저 당신을 바라보는 봄. 금방 흘러가고 말 봄. 당신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봄. 짧디 짧은 봄. 우리 그저 바라보기로 해요. 그뿐이라면 이번 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를 읽으니까 어때요? 아까는 봄이 와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고 그죠? 만나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느낌이었다면 이 시는 너무 비장해지지 맙시다. 너무 다짐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 짧은 봄을 즐기자, 함께 하자, 서로를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봄에 결혼하는 부부를 축복하는 축시라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더 잘 전달이 되죠. 우리는 왜 시를 쓸까요? 시를 왜 쓸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까 봄을 시작하면서 설레고 두근거렸던 마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고 뭔가 진짜 이게 인생이야.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지 하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죠? 그런 순간들을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찰칵 그 장면 찍어서 전해주고 싶어서 이 설레는 느낌 같이 느끼고 싶어서 시를 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심미적 체험 또는 심미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미라는 게 뭐냐면 마음, 심, 미 뭐겠어요? 아름다울 미죠. 내 마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체험이에요. 내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됐던 장면, 너무나 행복했던 장면, 너무나 빛났던 장면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해 놓은 것이 바로 시입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아름답다고 느꼈으면 하니까 시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학습 목표가 나와 있네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이에요. 시라는 게
시라는 거 우리가 왜 쓰냐면 심미적 체험. 아름답다라고 내가 느낀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싶어서 시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이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시 역시 아름다움을 느끼는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어서 쓴 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보면서 시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더 꽃이다. 유한진.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물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굴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떤 장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을까요? 그렇죠. 400년 된 고목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고 고목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다면 아마도 시인이 이 고목을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인은 고목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불구불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뒤틀린 그리고 진물까지 흐르는 이 오래된 고목을 보고 시인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사실 이 어린 매화나무의 꽃을 보러 왔을 거예요. 우리가 매화축제를 하잖아요. 봄이 되면. 그렇죠? 이 꽃을 보러 왔을 텐데 사실 구경꾼들이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뭐였어요? 바로 그죠. 400년 된 고목이었어요. 어린 매화나무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고목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 고목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또 구부러지고 그렇지. 휘어졌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지고 뒤틀리고 또 터지고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서술어들을 나열하면서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고목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는 거죠. 고목의 모습에 독자들도 주목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더니 어때? 아름다워요? 아니야.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뒤틀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연하고 그렇지 의젓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군자중 그렇지 으뜸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굉장히 그렇죠. 좋은 표현이죠. 그죠? 긍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고목이 얼마나 멋진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가해진 고통에도 의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의젓하다는 표현은 어떨 때 써요? 좀 성숙하고 그렇지 성장한 모습에 쓰고 있죠. 그죠? 의젓하고 그래서 사군자 중에 아주 으뜸인 고목의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시인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꽃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경해요? 상처 구경이다 라고 얘기해요. 상처를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야. 봄이 되면 사람들이 꽃 구경을 하러 떠났는데 이 꽃 구경의 꽃의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상처를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는 건 꽃의 모습. 꽃만큼 아름다운 게 뭐다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어떻게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 상처는 고목의 오래된 상처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이 고목의 상처가 뭘로 보였다고요? 그렇지, 훈장으로 보였대요. 훈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잘했을 때, 뭔가를 잘 해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상이죠. 그죠? 상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이제 막 상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적처럼 보였대요. 어떤 의미일까? 오랫동안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또한 갈라지고 뒤틀리고 또 휘어진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 진짜 잘했어. 잘 견뎌냈어. 너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힘들었지만 그래, 너도 꽃 피워냈네. 잘 버텨냈네. 잘 견뎌냈구나 하는 칭찬처럼 들렸을 거예요. 보였을 거예요. 또는 이제 막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적처럼, 부적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을 주는 종이죠. 그죠? 부적처럼 너도 이제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구나, 아프구나. 하지만 너도 내가 오랫동안 견뎌왔던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꺾였지만 살아남은 것처럼 너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상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또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까지 맡아요?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습니다. 그랬더니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라고 얘기해요. 꽃의 향기가 진동하듯이 상처에도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야. 그만큼 이 상처가 아름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야말로 뭐다? 더 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상처라는 건 어때? 원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그지? 꽃은요?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좋은 거야. 상처가 아름다워. 상처가 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표면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삶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모순인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 나름대로의 삶의 진리와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동시에 말이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역설이죠. 그죠? 상처. 정말 아프고 힘들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상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삶을 삶답게,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났더니 사실 이 시에서 진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오래된 고목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삶의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의 모습에 우리 삶에 있는 상처에 주목을 하면서 이 상처가 사실은 어떤 거야?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잘 지나와서 잘 견뎌내서 의젓하게 의연하게 우리가 잘 지나와서 오히려 더 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상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만질 수 있어요. 겉에 우리가 몸에 난 상처, 신체에 난 상처는 만질 수도 있고 약도 발라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상처는 그럴 수가 없죠. 약을 발라줄 수도 없고 어루만져 줄 수도 없고 호 한번 불어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상처를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인 존재인 마음의 상처를 고목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적인 시각, 촉각, 후각 이렇게 감각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고목의 모습,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의 모습들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상처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상처는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삶에 또 질문을 던져 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꽃이 된 상처가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중에 진짜 상처가 오랫동안 아파왔던 그 상처가 잘 견뎌내고 또 잘 지나와서 꽃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처는 진짜로 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또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순간들이 오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되죠. 그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상처는 진짜 잘 지나와서 또 잘 견뎌내서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들은 꽃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골마져 있는 것들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처들은 꽃이 되고 또 어떤 상처는 꽃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연관지어서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가 꽃이 될 수 있을까? 상처가 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또 지나가야 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떠오르는 삶의 장면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수업에 나온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 일기로 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 미니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시 미니북에 담을 4편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상처가 더 꽃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시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 질문,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상처가 정말 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생각과 경험들을 시, 일기처럼 한번 자연스럽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연습장이 있다면 이 시의 구절을 한번 짧게 적어보고 이 시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짧게 적어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상처가 꽃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상처가 꽃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아픈 시절들을 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할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떠오르는 경험들,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여러분들이 경험들을 함께 연관지어서 일기로 써보면 좋겠습니다.